이번 영상에서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설명과 예를 보면서 배열과 포인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배열이란 자료형이 같은 자료를 나열하여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하여 만든 자료 그룹입니다. 요소 한 개당 이름을 한 개씩 붙여주는 불편함을 이렇게 나열하여 연속으로 저장하게 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열 A에 있는 요소를 간단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1부터 5까지 연속된 숫자가 인덱스 번호가 0부터 나열된 배열 A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은 자료형, 배열 이름, 그리고 배열 요소의 개수, 즉 배열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형으로 배열 요소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란 뜻이고, 메모리 할당 크기는 1바이트가 총 10개, 즉 10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인트형으로 배열 요소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란 뜻이며 4바이트가 총 10개 있어서 40바이트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자료형을 명시하고 배열 이름, 그리고 배열 크기, 그리고 초기값 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세 가지 예시가 모두 같은 크기와 값을 가지는 배열인데요. 첫 번째는 배열 크기와 초기값 리스트를 모두 이렇게 적어준 경우이며, 두 번째는 배열 크기는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력된 초기값 리스트에 맞춰서 자동으로 크기가 할당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열 크기를 먼저 설정해준 다음에 그 뒤에 입력된 초기값 리스트에 맞춰서 배열 크기를 먼저 설정해준 다음에 이제 초기값을 한 개씩 직접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다음은 문자 배열인데요. 문자 배열의 경우에는 먼저 문자인 경우와 문자열인 경우로 나뉩니다. 문자 하나는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cat이라는 cat라는 문자를 넣어주려면 이렇게 캐릭터형의 cat를 각각 한 개씩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명시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 안에 명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문자와 다르게 배열의 끝에 이렇게 널문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문자를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문자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문자를 하나하나 입력했을 때 끝에 널문자를 입력해야 이 문자열을 입력한 경우와 그냥 문자를 단순히 입력한 경우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은 이제 1차원 배열과 다르게 추가적인 배열의 크기를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2차원 배열을 먼저 예로 들자면 논리적 이제 구조로 int a, 2, 3 경우를 보면 행이 총 2개, 그리고 열이 총 3개로 2 곱하기 3, 총 6개의 구조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물리적 구조는 0,0부터 1,2까지 차례로 이제 하나씩 쌓이는 형태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 배열은 행과 열 그리고 면까지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논리적 구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아까 2차원 배열이
쌓여있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있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int a가 2, 2, 2,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이제 8개 물리 공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0,0부터 0,0,0부터 1, 1, 1까지 하나씩 차례로 쌓인 것을 물리적 구조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변수는 메모리에 이제 특정 위치에 저장되게 되는데 그 위치를 나타내는 메모리 주소를 이제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임의의 주소 100번지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포인터가 메모리 주소 100 여기를 가리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은 먼저 자료형을 앞에 써준 뒤에 별표 표시 뒤에 포인터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이 별 표시는 아스테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1바이트의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를 이제 ptr로 선언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2바이트의 쇼트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를 ptr로 선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4바이트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를 ptr로 선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터 연산의 중요한 두 가지 연산자 기호는 주소 연산자와 참조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때 주소 연산자는 %이고 참조 연산자는 아까 말씀드린 아스테리스크입니다. %를 이용한 주소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얻는 데 사용합니다. 포인터 변수는 %, 그리고 변수를 써줌으로써 이 주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i는 10으로 변수 i를 선언하였는데요. 이때 i는 임의 주소 150번지에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바이트 int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ptr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ptr은 임의의 주소 130번지에 저장돼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tr은 %i를 작성해 주게 되면 변수 i가 저장되어 있는 이 150번지를 이 ptr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탐조 연산자는 주소 영역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스테리스크를 써주고 포인터는 값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올바른 아스테리스크에 사용이 됩니다. 예시에서 확인을 해보자면 int i 그리고 아스테리스크 ptr 이걸 통해서 변수 i와 포인터 ptr을 선언을 해주었고 이와 같이 ptr은 130번지, i는 150번지의 각각의 공간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tr은 %i를 통해서 130번지에 위치한 ptr을 150번지에 위치한 i를 가리키게 설정을 선언을 해주었고, 이제 탐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아스테리스크 ptr은 10을 통해서 ptr이 가리키는 위치의 값, 즉 i가 10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 영역의 값을 직접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포인터가 배열을 참조할 때 %라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배열의 이름만으로 참조가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면 문자 배열 A에 문자열 hi를 입력하였고 이 배열의 A 주소, 그러니까 배열 A의 주소를 10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용으로 ptr을 설정한 다음에 ptr은 A라고 하면 문자열 hi가 입력되어 있는 배열 A를 포인터 ptr이 가리키게 됩니다. 즉, 배열 이름을 사용할 때는 %라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배열 이름이 아닌 첫 번째 배열 요소를 참조할 때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로 자료형을 먼저 써준 다음에 아스테리스크를 2개 써주고 그 뒤에 포인터 이름을 써주면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ptr이라는 포인터를 ptr2가 가리키는 형태로 이중 포인터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원 배열을 사용했을 때 Dreams Come True라는 2차원 배열 형태를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스트링 0, 그러니까 배열 첫 번째 요소에 dreams라는 요소를 넣었고 맨 마지막에 넓은자까지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열에 맞춰서 모두 come 그리고 true까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 부분은 사용되지 않고 낭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1차원 포인터 배열을 사용해서 공간 할당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ptr 3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각 배열의 요소가 dreams come true를 각각 가리키게 설정을 하면 지금 선언을 dreams를 큰 따옴표 안에 묶은 뒤에 가로로 묶고 그리고 come true를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해서 ptr 0 그리고 ptr 1, ptr 2에 직접 가리키게 설정을 해주면 아까 위에서 2차원 배열을 사용했을 때처럼 공간 낭비가 일어나지 않고 직접 포인터 배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수 선언을 위해서 int a와 int b를 통해서 변수 선언을 해주었고 int 아스테리스크 ptr은 %a라고 포인터 선언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중 포인터 그러니까 아스테리스크 2개를 쓰고 dptr, 더블 ptr인데요. 그리고 %ptr을 가리키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ptr이 가리키는 주소를 확인하려고 %p를 써준 뒤에 ptr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이렇게 ptr이 가리키는 주소가 주소의 꼴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dptr이 가리키는 주소 역시 dptr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dptr의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tr이 가리키는 변수값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ptr 여기서 포인터 ptr은 %a라고 선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ptr이 가리키는 변수값은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값을 출력을 하면 아까 선언한 777이 나오고 777이 나오고 그리고 ptr이 가리키는 변수값은 또 아스테리스크 ptr로도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입력한 뒤에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777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중 포인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아스테리스크를 2개 쓴 다음에 dptr을 한 값을 입력을 하면 똑같이 또 777이 나와서 ptr이 가리키는 변수값 즉 777이 정확히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테리스크 dptr은 %b 이거는 ptr은 %b와 동일한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해보면 ptr이 가리키는 주소는 아까와 동일하게 ptr 넣고
그리고 dptr이 가리키는 주소는 dptr 입력해서 출력을 이렇게 한 뒤에 dptr이 가리키는 주소와 이제 다르게 ptr이 가리키는 변수 값은 이제 b라고 할 수 있는데 ptr이 가리키는 변수 값은 b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또 포인터 ptr 그리고 아스테리스크 2개 쓴 이중 포인터인 dptr을 넣어주면 이제 여기서 선언한 대로 int b 값인 555가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열과 포인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